레이건 대통령 당선 비화, 세계 평화에 진력한 문선명 선생. 1981년 11월 4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문선명 선생이 뉴스월드 위 박보희 사장을 불렀다. 보희, 내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일 아닌가? 예. 잘 들어라. 내일 우리 신문에 레이건 후보, 파격적 대승리, 라고 예언 기사를 내라. 박보희 사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깜짝 놀랐다. 선거 결과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승리라는 보도는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내 1700여 개의 일간지는 모두 카터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다. 선거 전에 이루어진 많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모두 카터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언론의 예상은 카터의 압승이냐, 근소한 승리냐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다. 이미 뉴스월드는 문선명 선생의 계시와 신념에 따라 레이건이 승리한다는 입장에서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근소한 표차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통념을 뒤집어 놓듯이 선생은 강력하게 지시했다. 선생님은 반드시 파격적 대승리라고 해야 한다. 이것은 지축을 흔드는 승리다. 내일 아침 미국 전체 국민이 깜짝 놀라도록 해라. 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박 사장은 뉴스월드 신문사로 향했다. 박 사장은 신문사에 도착하자마자 편집회의를 열고 선생의 뜻을 전했다. 예상대로 편집국은 난색을 표했다. 레이건 파격적 대승리 라는 헤드라인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헤드라인은 세상의 조론거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일단 최대한 선생의 뜻을 반영하여 기사 초안을 써서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렇게 만들어 온 초안은 레이건 후보, 승리 가능, 레이건이 승리할 수도 있다는 요지였다. 박 사장은 편집국의 의사를 문선명 선생에게 빨리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편집국의 기사를 선생에게 보고하러 갔다. 문선명 선생은 아무 말 없이 기사를 바라보시더니 박 사장에게 휴지통 좀 가져와. 이것은 휴지통 행위다. 하고 휴지통에 그 원고를 버렸다. 그리고 문 선생은 박 사장의 눈을 정면으로 보면서 만일 내일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신문 헤드라인을 어떻게 쓰겠나? 하고 질문했다. 예, 제3차 세계대전 말씀이십니까? 그거야 세계의 종말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배너 헤드라인으로 주먹만큼 큰 활자를 써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바로 그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이 예언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제3차 세계대전이야. 박 사장은 문 선생의 태산과 같은 결의를 접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머리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서둘러 나와 신문사로 향했다. 하늘이 기적을 일으키려 하는데 내가 방해물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이 싸움이 제3차 세계대전이라 하셨다. 그 말은 곧 레이건의 당선이 제3차 세계대전을 막는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박 사장은 그렇게 생각하며 신문사로 돌아왔다. 편집국의 분위기는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박 사장은 전사원을 강당으로 모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외쳤다. 박 사장은 아마도 이때 연설이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 중 하나였고 세계의 명운이 걸려있는 연설이라고 했다. 우리 인생에는 가끔 크게 참다운 용기를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뉴스월드는 문선명 선생이 세우신 신문입니다. 문선명 선생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참부모가 아니십니까? 우리는 오늘 구세주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하나 무조건 이루어드리고 내일 기쁘게 자진하여 순교하는 신문이 됩시다. 마지막 신문입니다. 용감하게 내일 신문을 만들어 주십시오. 구세주가 말씀하신 예언은 적중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생각하고 세계가 놀랄 역사적 신문을 만듭시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순간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십시다. 그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다행히 이 말에 편집국 직원 모두 감동하고 결심하여 밤새도록 신문을 만들었다. 뉴스월드 프레딕션
레이건 랜드슬라이드, 뉴스월드 예언. 레이건 파격적 대승리.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이보다 더 큰 활자는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아침 5시에 뉴욕의 시내 전체에 이 신문이 깔렸다. 제일 먼저 인쇄된 신문 한 묶음을 비행기에 실어 로스앤젤레스의 레이건 선거본부에 있는 조셉 샤이너 기자에게 전해서 레이건 후보가 일어나자마자 이 신문을 받아보도록 했다. 그날이 바로 11월 4일 대통령 선거일이었다. 레이건 후보는 이 신문을 받았다. 우선 그는 눈을 휘둥 그렇게 뜨고 놀랐다. 그러고는 이 신문을 손에 들고 곧바로 기자실로 갔다. 거기에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기자들과 TV 카메라가 대기하고 있었다. 레이건 후보는 아무 소리 없이 우리 신문, 뉴스월드를 들이댔다. 기자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이 장면을 어찌 사진기자들이 놓치겠는가. 그들이 찍은 사진은 곧 UPI를 의시한 각종 통신사에 의해 전 세계로 전송되었다. 이 장면은 그대로 전 미국 주요 TV 방송국에 방영되었다. 2억 4천만 명의 미국 국민은 투표일 아침에 깜짝 놀랐다. 레이건 파격적 대승리. 레이건 랜드슬라이드 라는 대문자가 TV 화면에 나타난 것이다. 아직 투표하러 가지도 않았는데 대승리라니.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레이건이 벌써 당선됐나? 아직 투표도 안 했는데 이게 어찌 된 거야? 모두 충격과 착각 속에서 혼돈이 일어났다. TV 화면을 통해 레이건 파격적 대승리라는 글씨는 뚜렷이 보였지만 이것이 뉴스월드의 예언이라는 글씨는 작아서 읽을 수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 조그만 사건은 가장 중요한 투표 당일 아침에 이상한 심리적 파문을 온 미국에 전파했다.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 미국 사람들은 이기는 편에 서기를 좋아한다. 조인 위드 더 위너 라는 말이 있다. 승자 편에 서라는 격언이다. 그들은 모두 투표소에 가서 이기는 레이건 편에 표를 던졌다. 특히 시차로 동부보다 3시간 늦은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은 레이건 랜드슬라이드 위 제목을 하루 종일 거듭해 보면서 투표했던 것이다. 이것은 선거 전략으로는 초특급 전략이었다. 어느 정치 전문가는 이를 천재적 전략이라고 논평했다. 그날 밤에 개표에서 오후 10시에 벌써 레이건의 승리가 확실시되었다. 밤 11시가 되니 레이건 후보는 뉴스월드의 예언대로 파격적 대승리를 거두었다. 예언이 그대로 적중한 것이다. 선거인단 540명 중 레이건 후보는 489명을 확보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좌편향의 뉴욕주에서는 레이건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모두 단언했는데 레이건 후보가 뉴욕주를 석권한 것이다. 그리고 뉴스월드는 미국에서 레이건의 파격적 대승리를 예언한 유일한 신문이 되었다. 뉴스월드 사장 박보희 씨는 뉴욕에 있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스월드가 기적적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근거를 알아보려고 모여든 것이다. 기자들은 흥분한 광적인 군중과 같았다. 박 사장이 나타나자 기자들은 사방팔방에서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레이건 대승리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또 다른 소리가 들린다. 설문조사를 몇 명에게 했습니까? 1000명입니까? 10,000명입니까? 박 사장은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 신문사는 그런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19세기에 사용하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입니다. 나는 딱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뭐라고요? 전화 한 통만 했다고요? 그럼 누구에게 전화했단 말이요? 레버런 문에게 전화했습니다. 레버런 문께요? 아니 그럼 이것은 레버런 문이 예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레버런 문의 예언입니다. 아니, 그럼 레버런 문은 어떻게 아셨나요? 장내는 일순간 조용해졌다. 모두 박 사장의 답변을 듣고자 집중하고 있었다. 제가 알기로는 레버런 문께서도 전화 한 통을 거셨답니다. 뭐라고요? 전화 한 통?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전화 한 통을 거셨습니다. 하나님께라고요? 정말이십니까? 정말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실까요? 장내에 폭소가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핫라인이었습니다. 모두 박수를 치며 폭소를 터뜨렸다. 기자회견장은 마치 파티장 같은 분위기였다.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레이건의 압승을 알았다고 하니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당선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다. 이 무렵 일본은 나카소네 수상, 한국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다. 이 시기에 미국, 일본, 한국의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했고 세 나라의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화이트하우스에서 나오는 모든 사진은 검열을 거쳐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이전까지 G7 회담에서 일본 수상은 언제나 가장자리에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때 G7 회담에서 나카소네 수상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레이건이 일본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이때부터 일본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레이건에 의해 구소련의 공산당 체제가 붕괴되었다. 지금도 레이건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문선명 선생은 항상 세계의 평화를 위해 진력하셨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